선배 사원의 직무 소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일 많으시죠? 국내 영업의 곽병주 대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이트 진로 소중한 고객님들이시자 제 미래 후배가 되실 우리 후보들이 제 앞에 서 있는데 제가 회사를 대표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부담이 조금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5분이란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잘 응축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최대한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이트 진로의 국내 영업을 설명해 드릴 세미 프리미엄 TFT의 곽병주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국내 영업 지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 질문들이 굉장히 많고 궁금하신 것들이 많은데 제가 5분에 다 풀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들만 좀 짧게 얘기를 해드릴 건데 우선 저희가 그 판매 채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보통 저희가 술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저희가 술집에 가서 친구들이랑 술을 먹죠. 그런 술집들 그리고 저희가 술을 살 수 있는 대형 마트들,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 마트, 그리고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같은 CVS들을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저희 영업사원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판매자와 소비자의 접점이 되는 곳인데 그곳에서 저희 제품이 최대한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강남역이라는 상권을 담당하는 에어리어 마케터인데요. 에어리어 마케터는 말 그대로 이제 지역을 담당하는 사람이고요. 그 지역 내에서 타사 제품보다 우리 제품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술을 실제로 판매하는 그 업주들 그리고 술을 소비하는 소비자들한테 마케팅하고 어떻게 전략을 잘 짜서 우리 술을 많이 팔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제가 이번에 참나무통 맑은 이슬이라는 제품을 새로 런칭한 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팀이 이제 새로운 제품이다 보니까 소비자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웃도어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저희 팀원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두 번째, 하이트 진로 입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내용과 합격 노하우가 있나요? 이거는 어느 회사를 입사 지원하든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의 라인업이랑 그 제품의 스펙 정도를 알고 있는 건 전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참이슬의 도수가 몇 도인지 그리고 참나무통 맑은 이슬의 모델은 누구인지 되게 간단한 거죠. 더 나아가서 뭐 하이트 진로의 창립 기념일이 언제일까요? 그리고 뭐 하이트 진로가 통합 영업을 시작한 연도는 언제부터일까요? 이런 것들은 좀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서 면접을 만약에 보시게 되면 좀 이제 먼저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차별화가 안 되니까 차별화를 위해서 본인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스토리 안에 저는 저희 제품을 좀 잘 녹였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학교를 끝나고 하이트 3캔을 사서 치맥을 먹고 싶어서 어머니 아버지와 먹기 위해서 하이트 3캔을 사들고 집에 갑니다. 근데 그 하이트 3캔에는 그냥 일반 맥주가 아닌 거죠. 이 하이트 3캔은 부모님과의 대화도 해야 되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화목해질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을 막 녹여낼 거잖아요. 되게 식상하죠. 이런 얘기를 쓰면 100% 떨어지십니다. 100% 떨어지시니까 조금 더 이런 얘기를 재미있게 나만의 스토리로 잘 풀어서 면접관들 귀에 좀 쏙쏙 박히게끔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적합할까요? 저는 3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웃는 얼굴이고 두 번째는 적극성, 세 번째는 창의성인데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되게 식상한 표현이 있죠. 근데 영업에서는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영업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일이다 보니 내가 먼저 웃는 얼굴로 다가가고 그 사람이 가진 에너지가 어두운 이미지보다는 좀 밝은 에너지를 뿜는다면 아무래도 사람한테 영업하는데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적극성입니다. 저는 제가 지역을 맡으면서 제가 지역 사령관이라는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지역에서는 그 누구도 저를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대빵이다, 내가 짱이다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데 그러려면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소극적인 사람보다는 먼저 나서서 어떤 것이든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이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창의성인데 저희 인재상에도 나와 있죠. 창의는 항상 어느 회사나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 영업을 할 때도 윗분들이나 저희도 스스로 그렇고 좀 새로운 거 기존과 다른 좀 새로운 건 없을까? 어떤 게 타사와 좀 차별화된 전략일까?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을 만약에 채용할 때도 만약에 채용이 된다고 하면 이런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고 저희가 묻고 같이 함께 영업을 해나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사를 희망하는 지원자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아까 저희 연봉 얼마인지 대충 나왔죠.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넉넉한 월급 그리고 최고 수준의 복지, 긴 근속 연수 이게 세 가지가 장점인데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 기준으로 제가 2012년 입사하고 이제 올해 7년 차가 됐는데 작년 2017년 기준에 제 원천 징수 연봉은 6,500만 원이었습니다.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뭐 복지로 따지면 뭐 제 친구들 중에 뭐 기아 자동차 다니는 친구, 동아제약, 뭐 대상 뭐 많이 있는데 비교해가지고 절대 꿀리지 않고 저희가 훨씬 좋다고 진짜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근속 연수거든요. 아까 최경선 대리님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근속 연수가 길다는 건 그만큼 그 회사에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좋은 점들이 많은 좋은 회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신감을 가지고 저희 하이트 진로의 문을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도치 않게 연봉을 까셨어요. 네. 그래서 친절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자, 국내 영업의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이번에는 해외 영업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해외 영업은 미주팀의 김지은 사원입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트진로 해외사업본부 미주팀에서 남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지은 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올해로 입사 3년 차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입사를 하신다면 저의 직속 후배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입사 3년 차밖에 되지 않은 사원이지만 아무래도 회사 내에서 가장 근래에 입사를 하였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좀 더 현실성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해외사업본부 미주팀 소속으로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페루,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 남미 지역의 신규 바이어 발굴, 오퍼레이팅, 신제품 제안 등 비즈니스 전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이트진로는 총 50개국에 맥주를 수출하고 있고 총 62개국에 소주를 수출을 하고 있고요. 앞에 저희 최경선 대리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 5개국에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베트남 이렇게 총 5개국의 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만 드리기보다 제가 간략하게 사진 4장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담당하는 국가인 페루 리마에서 열렸던 식품 박람회인 엑스포 알리멘타레에서 진행하였던 박람회 모습입니다. 사실 페루에는 기존에는 하이트 맥주 그리고 참이슬 소주만 수출을 하였는데 박람회를 기점으로 저희가 신제품인 망고링고 이슬톡톡을 선보였고 사실 그쪽 현지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디자인이고 맛을 본 소비자층에게 아주 좋은 반응을 보였던 박람회였고 이 박람회를 기점으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는 현지 대형마트에 입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시는 사진은 칠레 산티아고에서 진행하였던 하이트 맥주 런칭 행사 모습입니다. 칠레로는 저희가 16년도에 처음으로 맥주를 초도 수출하였고요. 이 런칭 행사를 기점으로 저희가 현지 대형마트에 수출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현지 당사 바이어 VIP 및 현지 주류 잡지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행사를 진행하였고 단순히 행사만 진행했던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저희 제품을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칠레에 저희 맥주를 판매 증진하는데 아주 효과가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사진은 사실 제가 담당하는 국가는 아니고요. 제가 저희 선배한테 조언을 얻어서 그 작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진행하였던 행사인데 크리스마스와 할로윈데이 때 진행하였던 행사고요. 크리스마스 행사 때는 저희가 유키스 멤버인 동호를 섭외를 하여서 행사를 진행을 하였고
단순히 저희가 행사만 진행한 것이 아니고 크리스마스는 이제 시즌 행사이니까 저희가 총 620명을 초청을 해서 그 중에 2명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소원자는 나는 K-팝을 너무 좋아해서 K-팝 콘서트에 VIP로 꼭 가고 싶어요 라는 소원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 선정자에게 저희가 직접 K-팝 콘서트 티켓을 드렸고요. 두 번째 소원자는 좀 셌어요. 두 번째 선정자는 저는 음악을 너무 사랑해서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기타를 갖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직접 고가의 기타를 선물을 해드리는 이런 행사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저희가 단순히 이런 행사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매년 이제 시리즈화해서 저희 제품을 홍보하는 행사를 진행을 하려고 저희 해외사업본부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저희 해외사업본부에서 진행했던 모습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은 하이트 진로 입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내용과 노하우가 있나요? 사실 저는 15년도 하반기에 입사를 준비를 해서 16년도에 했기 때문에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더 들려드릴 수 있는 얘기가 현실적일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목표가 뚜렷했어요. 해외사업본부에서 나는 제품을 수출하는 업무를 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조금 더 그거를 제가 어필을 했는데 사실 해외사업본부는 기본적으로 아까 질문해 주신 분이 있으셨는데 언어 능력 그러니까 아주 출중해야 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해외에 있는 바이어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언어 능력은 갖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 과정에서 저의 언어 능력을 충분히 어필을 했는데 사실 제가 페루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최종 임원 면접에서 저희 사장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페루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왜 굳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하이트 진로에 입사를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저는 제가 입사를 지원한 뚜렷한 목표와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을 대해서 이렇게 차근히 말씀을 해드렸어요. 근데 제 설명이 끝나자마자 임원진께서 다시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자, 그럼 조금 전에 나에게 했던 말을 스페인어로 똑같이 설명을 해봐 주세요. 네, 제가 아무리 스페인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제가 조금 전에 지금 하고 있는 말도 막 둥둥 떠다니는데 그거를 사실 똑바로 설명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이 세 번째 키워드인 자신감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온화한 미소도 띠면서 여유로운 척 이렇게 하면 설명을 했던 모습이 좀 임원진들이 좀 좋게 흐뭇하게 바라보셔서 저에게 아주 좋은 점수를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글로벌 시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적어보았는데 말 그대로 해외사업본부이기 때문에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해외에 내가 어떠한 문화적 이슈가 있는지 이렇게 공부도 해보고 내가 그냥 막연하게 나는 해외 어디든 그냥 영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것보다는 나는 어느 국가에 해당해서 나는 이러한 전략으로 한번 수출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거를 조금 더 어필을 해주시면 아마 면접관들께서도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해외 영어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적합할까요? 인데요. 전 첫 번째 국제적 이해 및 공감이라고 적어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가 이건 제 개인적인 업무인데 제가 담당하는 국가에 어떠한 문화적 이슈, 사회적 이슈가 있는지 매일매일 검색해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제 판매뿐만이 아니고 바이어와 공감대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어떠한 문화적 이슈가 있는지 관심을 항상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전 정신이라고 적어보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더해서는 저희 회사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직원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아주 많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입사 3년 차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16년도에 한 번, 17년도에 2번 이렇게 총 3번의 출장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7개 국가를 다녀왔는데 첫 번째는 저희 팀장님과 함께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저 혼자서 다녀왔는데 사실 저는 일개 사원에게 그것도
저 먼 중남미 국가를 혼자서 출장 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회사에서 굉장히 직원을 믿고 대단한 기회를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출장을 갈 당시에도 박람회, 페루 아까 보여드렸던 페루 박람회 준비를 하였는데 이제 미주팀 직원들뿐만 아니라 타 팀에서도 저에게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고 그거를 계기로 저는 조금 더 회사 업무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목표 설정 계획하인데 사실 해외 영업은 좀 영업 사원과 관리직 사원의 중간의 역할이기도 하고 모두를 포괄해야 하는 업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 18년도에 내가 해당 국가에 어떠한 제품을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가 라는 뚜렷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영업사원처럼 그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현실화 목표한 걸 어떻게 실현을 할 것인지 하는 것도 해외 사업부에 필요한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언인데 사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아직 신입 사원이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드리기보다는 저희 해외사업본부 미주팀 팀장이신 송민철 팀장님께 제가 조언을 얻어보았는데요. 저희 팀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으신 얘기는 적당함에 만족하며 살기보다는 명확하고 절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도전에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적인 지원자를 환영합니다 라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해외사업본부 대표로 발표를 마치겠고요. 이따가 혹시 선배와의 대화에서 해외 영어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저 말고도 또 한 명의 직원이 와 있으니까는 저에게 오셔서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가장 최근에 들어왔던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어떤 대화할 수 있는 공감대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영업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나중에 견학 후에 시험장에서 편하게 선배분 총 2분 오셨거든요. 해외 영업 쪽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구매의 이덕범 과장님께서 발표 이어가시겠습니다. 하이트진로 구매 운영팀에서 수입 설비와 공사 담당하고 있는 이덕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구매 혹시 지원하신 지원자분이 계신가요? 다행입니다. 저는 아무도 안 계실까봐 저 영업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구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영업으로 입사를 해서 여기 지금 계신 분 저희 동기분이신데 동기와 함께 영업으로 입사를 해서 3년 동안 영업을 하고 순환보직으로 구매에서 지금 6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라고 하면 저희는 술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술을 만들기 위한 재료나 설비, 나머지 공사, 포장자재, 병뚜껑, 상표, 병 이런 걸 다 저희가 구매를 하거든요. 가장 싼 가격에 최적의 장소로 또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사는 것이 바로 제가 하는 구매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업무를 거쳐서 밑에 보고 계시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견학장을 가시면 설비를 많이 보게 되실 텐데 그 설비를 제가 전부 사지는 못했고요. 앞으로 이제 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설비는 독일 크로네스라는 회사에서 병을 닦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사람을 보시면 이 기계가 굉장히 큰, 이거는 가장 작은 걸 샀는데 크기로 따지면 이 건물의 반 정도 되는 기계도 저희가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비를 지난 11월에 가서 점검을 하고 지난주에 청주 공장에 가서 설치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사고 있는 업무를 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저희가 비싸게 사면 살수록 회사엔 손해가 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게 저의 주된 업무입니다. 하이트진로를 입사하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내용과 합격 노하우. 저는 아까 저희 동기인 최경선 대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2009년에 입사를 해서 벌써 한 10년 차가 됐네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과연 큰 도움이 될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당시의 모든 CF에는 다 마시자, 다 같이 부딪혀라 이렇게 하는 CF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홈맥 CF를 제안을 드렸고 어떤 임원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지? 지금 트렌드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라고 하셨지만 또 다른 임원분들께서 제가 입사 후에 말씀해 주셨을 때 굉장히 인상 깊었다.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했던 직원이 없었는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걸 보면 그렇게 얘기했던 참신함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합격을 해보고 나니까 모든 저희 동기들이 다 영업 직군이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또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영업 직군에 지원을 해주셨는데 다들 대단하고 적극성과 패기가 엄청나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다들 눈빛이 반짝반짝 하신 게 좋은 결과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매 업무를 할 때 어떤 역량과 어떤 사람이 적합할까라고 하면 저는 공장 이제 조금 있으면 나와서 말씀해 주실 저희 다른 동기 손병희 과장님 계시지만 공장 그리고 또 저희 업체 또 멀게는 저희 독일, 미국, 일본 그런 셀러분들과도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회의도 많이 하고 또 통화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필요하고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내용을 끄집어내고 또 그걸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든 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더 좋은 가격, 더 좋은 품질을 이끌어낼 수 있는 소통 능력. 또 어떤 사람은 싼 가격에만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물건이다라고만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정말 좋고 저렴한 물건인지 아니면 정말 싸기만 한 비지떡인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갑질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앞에 저희 회사 소개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는 상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이나 외부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업체를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협력업체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의 기술과 그분들의 지식과 그분들의 제품으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겸손함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이라면 저도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든 다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올라온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장이 나왔네요. 입사를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오래 앉아있고 걸어 나오면서 굉장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긴장이 되고 또 기대도 되고 근데 지금 여기 앞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긴장이 이제 많이 풀어지시겠지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서류가 통과가 되시고 면접을 가시면 또 이거 언제 또 긴장이 풀어졌는지 기억을 못 하시고 또 긴장이 많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저희들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5년도, 16년도 직원분들이 계시지만 그 이후에는 후배들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긴장을 하고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지금 여기에 온 모든 분들이 다 자신감이 있어서 오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거의 모든 분들이 이렇게 걸어가시는 뒷모습을 다 봤는데 다들 발걸음이 가벼우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힘차게 늦어서도 그럴지 모르지만 뛰어가시고 해서 다들 그 자신감 있는 모습 끝까지 잃지 않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좋은 결과 얻으셔서 저희 후배들이 되실 수 있도록 긴장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더 좋은 선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무회계의 최목현 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회계팀에 근무하고 있는 최목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혹시 그 세무회계 쪽으로 지원하신 지원자분 계신가요? 한 분 또 안 계신가요? 한 분 계시는구나. 제가 당신을 위해서 이 발표를 준비했으니까 열심히 들어주시고 여기까지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듣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 바람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회계팀과 세무팀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회계팀 같은 경우는 매월 회계 마감이라는 업무를 진행을 하고요. 그 업무를 통해서 손익, 원가 등의 자료를 도출해서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돕고요. 이 도출된 자료들을 토대로 분기 그리고 기말에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계정별로 담당자가 존재를 하고요. 그 계정에 대해서 이슈 사항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업무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세무팀 같은 경우에는요, 각종 그 세금들이 있는데 그 세금들에 대해서 규정을 준수해서 납부 신고 업무를 진행을 하고요. 회계팀과 마찬가지로 각 세금들에 대해서 각 담당자가 존재를 하고 그 이슈 사항들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하이트 진로 입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내용은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하고 사업 보고서를 좀 찾아봤어요. 일단 사업 보고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사업 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을 다 보시기에는 조금 너무 양이 많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는 이게 좀 잘 안 나오는데 사업의 내용이라는 부분하고 재무제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저희 하이트 진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시장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단기손익 부분 정도는 가볍게 보고 가시면 면접이나 이런 데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합격을 어떻게 했냐라고 한번 돌이켜 보면 제가 면접을 봤을 때 면접관 분들께서 저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저희 질문도 많이 안 하시고 그러다가 갑자기 질문 하나를 하셨는데 우리 하이트 진로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 뭐가 있냐고 한번 다 읊어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날에 우연히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우리 하이트 진로가 어떤 제품들을 좀 팔고 있나 하고 좀 쭉 한번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그게 또 신기하게 다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2개의 제품인가 빼고 다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게 여기 계시는 HR 팀장님께서 나보다 많이 하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붙었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제품들을 달달이 외워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홈페이지 그 내용을 보시면 생각보다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뭐 보도자료라든 섹션도 있는데 그쪽에 보시면 최근 하이트 진로의 뭐 이슈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흐름들을 좀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자소서 쓰실 때나 아니면 면접 보실 때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회계 세무 업무를 하실 때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회계나 세무팀 같은 경우에는 그 회계 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법을 기준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식이 없이 사실 업무를 처음부터 수행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인 회계 지식하고 세법 지식을 좀 갖추신 분이 좀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그 업무를 진행하면서 항상 그 회계 기준하고 세법들을 찾아볼 일이 많고 그 새로 개정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배울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 그리고 배우는 게 두렵지 않으신 분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사를 희망하는 지원자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사실 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저희 하이트 진로에서도 이제 뽑는 인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나뉘게 돼 있어요. 근데 다 너무 훌륭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 합격자와 불합격 차이는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한 끗 차이가 뭐냐면 저는 한 것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사업 보고서를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좀 살펴보신다든지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하이트 진로 입사를 하면서 준비를 하시면서 나 이거 한번 알아봐야겠다. 뭐 여기 와서 채용 설명회 한번 와봐야겠다라고 실천하신 것 생각하시기만 하지 않고 실천하신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바로 한 것 차이라는 것을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신 것들을 직접 실천을 하신다면 비단 하이트 진로에 입사하는 걸 떠나서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충분히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연구 직무입니다. 연구 직무에는 이범선 선임연구원께서 발표해 주실게요. 반갑습니다.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이범선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도 준비한 자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연구 포함해서 이제 품질관리부서 포함해서 생산 쪽에 지원하고 싶으신 분 한번 손 한번.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연구소 주류 개발 1팀의 맥주 개발 파트에서 2012년도부터 지금 7년 차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업무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그 연구소는 기본적으로 그 시장 조사, 그러니까 소비자 니즈라고 표현을 말씀드리면은 요 근래 계속 그 개성도 다양하고 또 아시겠지만 뭐 수입 맥주 포함해서 굉장히 제품들이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원하시는 것들이 그러니까 대중성을 찾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맥주, 소주 모두 원료들 그리고 포장재 필요하다면 포장재 그리고 이제 공장으로 가서는 공정 개선, 공정의 효율성 그런 부분들을 모든 그런 통틀어서 전부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부서 연구소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국내 맥주 그리고 맥주맛 음료, 맥주맛 음료라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하이트 제로 같은 그런 무알콜 음료 그런 포괄적인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맥주에서는 또 하이트나 카스, 뭐 맥스 이런 레귤러 맥주가 있고, 또 아시겠지만 최근에 망고린 것 같은 과일 맥주도 있고, 국내에서는 좀 생소하지만 일본 시장에서는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기능성 맥주가 통풍에 좀 뭐 안 좋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된 퓨린체가 좀 개선이 된 저감이 된 그런 기능성 맥주들 전반적인 모든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괄호 안에 있는 이런 과정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고, 주로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피드백을 받고 이제 레시피를 변경을 하고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고, 그 작업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한 방에 해결이 되면 좋죠, 당연히.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중성을 띠는 그런 컨셉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이제 시음 같은 관능 검사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어떤 보완점이 있는지 그 부분을 파악하는 게 가장 이 과정 중에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좀 오래돼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남들보다 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는 대체 뭐 하는 놈인가. 저 연구소에 입사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석사 공부를 했었고, 근데 뭐 석사 공부만 해서는 제가 어떻게 저의 차별화를 보여드리기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좀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소개서에 썼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면접 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 면접관들에게 그리고 제가 그 작성한 자기소개서가 어떻게 어필이 될지, 어떻게 차별성을 어필을 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면접 때 제 생각에는 그런 게 많이 반영이 잘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딱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나만의 차별성을 어떻게 어필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맥주 개발 파트 포함해서 연구소 전체적으로 두 번째 줄에 있는 신제품 개발은 타이밍입니다라는 제가 말을 써놨는데, 사실 새로운 걸 시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결과도 모르고요. 결과를 알고 시작하면 좋겠죠. 근데 알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잘못되는 일에 대해서 또 예상과 다른 결과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어떻게 보완을 해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좀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많이 있지만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추진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외에도 뭐 굉장히 식상한 뭐 창의성, 메모하는 습관 뭐 이런 것들은 네, 뭐 기본이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조언해주고 싶은 내용은 제 좌우명이기도 한데 준비된 자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아직 서류 지원도 끝나지 않은 시점이지만 이것도 사실 기회거든요. 이 기회를 열심히 용기와 열정으로 지금 잡으신 거고, 차츰차츰 준비해 나가시면서 이런 지금 잡으신 기회 충분히 잡으려 노력하신다면, 그리고 그 노력이 분명히 이제 특히 뭐 서류나 면접 때 분명히 그게 면접관들의 캐치가 되실 거고요. 그렇게 노력하신다면 오늘 이렇게 용기와 열정,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오신 거 절대 헛된 시간 보내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 있으셔가지고 다음에는 선후배 자리로 이렇게 그 관계로 한번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생산부문 내에 품질관리 직무를 담당할 김두리 대리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공장 품질관리팀 김두리입니다. 저는 현재 지금 와주신 공장의 품질관리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품질관리팀은 이제 원료, 물 같은 것부터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을 다 품질 관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소비자에게 최고의 품질의 맥주를, 지금 맥주 공장이니까 맥주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업무는 제가 이 직전까지만 해도 이제 제조하는 공정 중에 하나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제품으로 넘어와서 최종 제품을 생물학적 검사를 하고 이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이 갈 수 있는 그런 출고를 하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바로 어제 찍은 건데요. 어제 나온 제품을 제가 분석하는 사진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회사를 입사하기 위해서 제일 특별하게 노력한 게 있다면, 사실 저희 지금은 정말 다양한 그 맥주나 소주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2013년 입사했을 때는 이제 맥주군을 많이 있었어요. 맥주군과 소주군이 있었는데, 제가 그 제품을 제가 살 수 있는 제품 다 사서 한번 맛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맥주 제품도 알게 됐고, 뭐 이게 몇 돈지 살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 직군이다 보니까 이제 기초적인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조 관련 서적을 막 크고 막 원서 막 이런 건 본 건 아니고요. 그냥 기초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얇은 책이나 그런 거를 받고, 그리고 이제 맥주와 소주 공정에 대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이제 특별한 제가 입사했을 때는 이제 아이스 포인트 해가지고 한참 광고를 할 때였는데요. 그 아이스 포인트가 뭔지, 아니면 그게 무슨 공법인지, 그리고 공부를 해갔어요. 마침 질문이 또 아이스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 술술 했죠. 거기서 큰 점수를 얻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품질관리팀에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품질관리팀은 데이터로 제품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제품의 데이터가 딱 본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리고 팀장님과 뭐 파트장님께 보고를 해서 이 데이터 만들어진 건데, 이 중간 보고 체계에 정직함이 없다면은 무슨 데이터가 나와도 저희가 거짓 보고를 한다면 절대 되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선 필요한 거는 정직하게 내 데이터를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신뢰로서 품질 관리가 운영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체력입니다. 저희 공장이 되게 큰 건 알고 계시나요? 지금 쭉 버스 타고 들어오신 거보다 더 넓습니다. 탱크도 정말 많고요. 탱크도 엄청 큽니다.
그 탱크 구석구석 저희는 다 가봐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 이따 견학하면 보시겠지만 그 현장 구석구석도 다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우선 좋아야 되고요. 제가 여자지만 체력이 좋기 때문에 지금 제가 5년, 6년 정도 근무를 하게 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저희가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면접 보실 때 실수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뭐 잘못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지금 생각하면 되게 큰 말실수를 한 것 같은데 정말 천연덕스럽게 끝까지 긴장하고 봤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순간, 제가 끝나는 순간은 제가 포기한 순간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면접을 봤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봐서 저 녀석 즐기구만 이 생각을 갖고 저를 뽑아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설사 여기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도 다른 면접장에 마찬가지로 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려하십니다, 이분 오늘. 근무하시다가 근무부 그대로 와주셨는데, 자, 생산관리 직무의 손병기 과장님입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잠시만 이거 갑바 좀 벗겠습니다.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반갑습니다. 저 강원공장 공무팀 쪽에서 그 설비랑 그 모든 그 공장 관련 토목이나 건축 모두 담당하고 있는 손병기 과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진짜 굉장히 떨리는데요. 사실은 그 앞에 발표하셨던 이덕범 과장님과 여기 계시는 대리님하고도 동기입니다. 사실 시험은 같이 봤고, 근데 저는 바로 일로 왔습니다. 3개월 뭐 이런 3년 이런 영업직 그런 직군에서 추가로 뭐 업무를 한 게 아니라 저는 원래 기계과고 최종 면접에서 너는 기계과인데 왜 영업을 가려고 그러니? 그래서 사실은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밥을 먹으며 저희 집에서 잠을 자고 다니려고 했으나 너는 거기 아니면 갈 데가 없다 해서 저는 공장으로 바로 발령을 받았고요. 함께 연수도 못 받고 바로 공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군대식 보수적인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저희 그 그룹만의 어떤 그 직무순환이라 할까요? 좀 발빠른 직무순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지금 입사해서 근무한 지 10년 됐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제 아들이에요. 얼마 전에 돌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 결혼까지 해서 아이도 낳고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는 바와 같이 탱크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 600톤 정도 되는 탱크거든요. 저희가 이것도 제작을 하고 설치도 감독을 하고 있고 모든 면에서 뛰어나지는 않지만 사람이 없다 보니 제가 이 업무를 맡게 됐고요. 건축부터 해서 자동화 설비부터 모든 토목, 공장 안에 있는 모든 생산 설비에 관한 것들을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발표하신 분들이 워낙 말씀들을 잘하셔가지고 제가 솔직히 딱히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근데 제가 합격했던 노하우는 사실 면접에서 가장 큰 발휘가 됐던 것 같은데 제가 25세 입사했습니다. 올해 이제 10년 차고요. 정식으로 군대도 나왔고 대학도 졸업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막 우겼던 건 젊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모든 분들이 지원한 마음이 똑같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말 많이 안 했어요 면접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젊습니다. 뭐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좀 그게 먹혔던 것 같고 어떤 회사든 어떤 직종이든 모든 그 입사 지원서를 쓰고 지원하는 분들은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내가 어떤 이 회사만 들어가면 어느 부서라도 가면 여기 뭐 여러 가지 뭐 분야를 다양하게 지원하셨겠지만 내가 뭐든 되면 어떻게든 할 수 있다라는 좀 어떤 자신감과 열정 그리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담겨진 모습이 보여진다면 면접관들께서도 충분히 그거를 아마 점수에 반영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사실 뭐 어떤 직무든 어떤 회사든 거기에 뭐 걸맞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알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 입사해서 저희가 알다시피 이제 설비를 보존하고 유지 보수를 하다 보니까 주말이 없어요. 제가 입사 2년 차 때는 360일 중에 340일을 출근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공장에 캔 2호 라인을 신설을 하고 있었던 때라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자랑은 아니지만 그 라인 그 설비를 설치하는 동안 제가 거기 프로젝트에 참여했었거든요.
365일 중에 340일이면은 한 달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덕분에 뭐 연봉을 확 많이 받았지만 뭐 이거 좀 여타 얘기였지만 중요한 거는 주 5일 근무 이게 사실상 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업무상 기계가 쉬고 일하시던 분들이 나가고 설비가 완전히 정지가 된 상태에서 보수를 해야 되다 보니 좀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뭐 주 5일, 뭐 주 5일 근무가 기다 아니다의 문제보다는 본인들 업무에 어느 분들이나 다 그 문제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불편한 것들도 있으실 거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내가 감안을 하고 본인들이 원하시는 그 업무에 대한 좀 어떤 마이너스적인 부분을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방안이나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열정이 있다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원하는 부서에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했는데요. 사실 세상에 어떠한 직업도 그 직업에 맞는 사람이라든가 정해져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사, 영업, 뭐 생산, 뭐 연구직부터 해서 어느 부서를 가더라도 사실 자기 마음이 가장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떤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이 업무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 열정,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지금 눈이 너무 이글이글 타올라갖고 제가 녹아버릴 것 같네요, 진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또 자세하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이따가 또 올라가서 질문해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손명기 과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오늘 하이트 진로 채용 설명회 오감만족 커리어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